3월 9일이었죠. 단 하나의 변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말 그대로 뒤흔들었는데요.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한국 증시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블랙 먼데이의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하나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7.24%. 3월 9일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기록한 충격적인 하락률입니다. 지수로는 무려 452포인트가 증발하면서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을 만들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 바로 국제 유가였습니다. 네, 맞아요. 시장을 덮친 이 공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에서 시작된 100달러 유가 쇼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막 퍼지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한계점까지 치달은 거예요. 이 불안감이 원유 공급망 전체에 대한 엄청난 공포로 이어진 거죠. 보시면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랑 브렌트유 모두가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배럴당 100달러 선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특히 브렌트유는 장중에 한때 102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말 극도로 키웠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전문가 경고가 당시 시장이 느꼈던 공포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 그럼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쇼크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한국의 블랙 먼데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코스피가요, 단 하루 만에 7%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폭락을 이끈 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어요. 하루에요, 무려 5조 1천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만큼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역대급 순매도를 기록한 겁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셀링,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투매 현상에 휩싸인 거죠.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이드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선물 시장이 너무 갑자기 무너지면 현물 시장까지 충격을 주잖아요. 이걸 막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경보음 같은 조치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쏟아내는 대량 매도를 딱 5분간 멈추게 하는 거죠. 여기서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 멈추는 경고 수준이라면 서킷 브레이커는 아예 개인을 포함해서 시장의 모든 거래를 20분 동안 올스톱시키는 훨씬 더 강력한 말 그대로 비상정지 버튼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 폭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충격은 마치 도미노처럼 한국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3고 현상, 그러니까 세 가지 높은 압력에 동시에 짓눌리는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살펴봤죠. 바로 고유가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한테 100달러가 남는 유가는 이건 모든 생산 비용, 물류 비용을 끌어올리는 정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고환율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다들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겠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고금리입니다. 물론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이제는 이 높은 금리가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막고 또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늘려서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덮쳤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성장은 멈춰버리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잖아요. 지금 시장의 공포가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비관적인 전망부터 볼게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BCA 리서치는 이번 사태가 심각한 오일 쇼크로 번질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반면에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는 조금 더 신중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갈등이 막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을 거고 하반기에는 유가가 안정세를 찾지 않겠냐는 분석이에요.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뭔가를 사기보다는 위험 관리에 집중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나 방산처럼 비용이 올라도 그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폭락은 명백히 유가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벌어진 패닉셀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과연 우리 경제가 이 충격을 버텨낼 만큼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한가 하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라는 이 강력한 방패가 지금의 폭풍을 막아낼까요? 아니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이 구조적인 균열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날까요? 앞으로 우리 경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